서천의 한 농촌마을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치매 노모와 희귀병을 앓는 60대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CCTV에는 누군가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환영했지만 상인과 육견 종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책 없이는 음성적 소비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들끓자 지역을 위하겠다며 여론을 달랬습니다. 한편 논산 계룡 금산의 김종민 의원까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지역의 총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 여부에 지역 건설 사업장들도 비상입니다. 태영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공사 지연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오르고 일반 분양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서천의 한 농촌마을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와 희귀병을 앓는 60대 아들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일부러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첫 소식 정재훈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한 남성이 주택 주변을 서성이더니 마당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오토바이를 마당으로 가져다 놓더니 이번엔 불을 붙입니다. 이 남성은 오토바이에 붙은 불이 주택으로 번질 때까지 30분 넘게 지켜보고 나서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불에 목조 기둥이 주저앉았습니다. 40여 분 만에 불이 꺼졌지만 집 주변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잿더미가 됐습니다. 방화로 인해 이 주택은 절반 이상 무너졌고 오토바이는 모두 불에 타 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놀란 이웃 주민이 집안에 들어가 자고 있던 일가족 2명을 깨워 가까스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치매를 앓는 93살 노모와 폐섬유증 등 희귀병을 앓는 64살 아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좀 어린 애들이. 작년에 오토바이를 훔쳐가는데도 그냥 혼내서 보냈어요.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올해도 이런 상황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에 포착된 남성이 주택과 오토바이에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계열의 외투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방화범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다시 논쟁이 뜨겁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식당과 육견 종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보호단체는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완전한 종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반면 개고기 판매 식당은 초상집이 따로 없습니다. 30년 넘게 개고기를 취급해왔지만 점심시간에도 손님은 대여섯 분. 주로 단골 장사에다 외딴 곳이다 보니 업종 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집이로 소문나가지고 갑자기 이런 것이 터지니까 우린 너무 황당하고 전통시장의 개고기 판매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끔 찾는 손님이나 택배 주문을 받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접을 수도 없고 잡곡도 조금씩 팔면서 야채 같은 거 띠다 팔아도 안 나가요. 겨울에는 식용개를 키우는 육견업자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폐업이나 업종 전환에 따른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15년, 20년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했으니까 5년분은 보상해다오 주장했던 거거든요. 보양 등을 이유로 음성적인 소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돼지나 소도 식용을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듯이 개도 절대 안 먹진 않을 거예요. 음성적으로도 다 먹고. 우여곡절 끝에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혼란 속 대책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대전시 봉산동 한국가스기술공사 근처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10여 명이 투입돼 1시간여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멧돼지를 발견하지 못했고 현재까진 특별한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성구청은 인근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해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철새 정치인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는데 논산, 계룡, 금산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까지 오늘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총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민주당의 맹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도 이 의원 사무실 앞에서 유권자인 대전 유성구민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결별한 거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사당, 개딸당과의 결별입니다. 이 의원과 동반 탈당했던 같은 지역구 시구 의원 4명도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유권자의 선택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며 여론을 달랬습니다. 경륜과 관록을 발휘해서 이 지역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좀 보여야죠. 국민의힘의 의원님들하고 합심해서. 민주당 이탈은 이어졌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을 지역구로 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혁신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현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김 의원은 탈당이 충청권 표심에 미칠 파장에 대해선 민심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답했습니다. 빨간 당, 파란 당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그만하자. 그게 충청도 민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가겠다.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신당 추진 세력과 이른바 대연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후 행보에 따른 또 한 차례의 총선 구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남성이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사는 20대 여성의 머리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차를 타고 경기 안양까지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보다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분들 많죠.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 시간이 가장 긴 앱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월 평균 사용 시간이 1000억 분에 육박해 압도적 1위였는데요. 국민 SNS로 불리는 카카오톡보다는 3배, 3위 네이버보다는 4.4배가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한 사람이 4,100만 명을 넘어서 이젠 국민 플랫폼이 된 유튜브. 유튜브가 이달부터 유료 서비스 가격을 43%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업체들이 줄줄이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스트리밍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요금 인상 공세를 소비자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지 그 실태와 대안을 박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 온라인 유료 동영상 서비스 6개를 구독하고 있는 조선비 씨.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지인과 계정을 공유해가며 매달 35,000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10,000원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OTT 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유튜브마저 이달부터 40% 넘게 구독료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안 쓸 사람 쓰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 한 번에 올린 게 아닌가. 넷플릭스는 2달 전부터 주소가 다르면 계정당 월 5,000원씩 더 내도록 했고 디즈니 플러스도 월 구독료를 4,000원 올렸습니다. 국내 업체인 티빙도 기존 요금제를 평균 20% 인상했습니다.
국민 55%가 유료 OTT를 이용하고 1인당 평균 1.8기를 구독하고 있어 인상은 곧 가계 지출 부담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용을 끊거나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나라로 IP를 우회해 결제하는 디지털 이민을 고민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료도 솔직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번 달까지만 사용하고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부모님이 내니까 한 달마다 나가는 비용이 많아갖고 해외 결제도 많이 고려하는 중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OTT 업체들의 요금 인상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에 관여할 권한은 없어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정위와 국회도 관련 규제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일단 콘텐츠 소비 비용을 가계 통신비처럼 정부의 물가 관리 대상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만큼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 OTT 산업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부터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대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까지 성수품 제조업소의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대전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떡, 한과류, 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을 제조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와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 즉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지역 건설 사업장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주택 건설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일부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태양건설이 단독 시공사로 참여한 대전 유천 1구역 지역주택 건설사업부지 2027년까지 49층짜리 공동주택 5개 동을 짓는 사업인데 착공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영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공사 지연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오를 수 있고 일반 분양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수용될 경우에도 이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조합 측은 시공사 교체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공 순위가 한 20위권 안에 있는 그 시공사를 한 5군데 정도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요. 태양건설이 17%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전의 또 다른 사업장. 지분율이 높지 않아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거란 전망이 유세하지만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지급이 연쇄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컨소시엄 구성업체들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지역업체에 들어가 있는 자재라든지 이 밖에 세종의 수질보건센터 조성 사업과 충남 광역상수도와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건설계의 위기감이 높습니다.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협력사가 연쇄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건설발 부동산 위기로 지역 건설업계도 공사 수주와 공사대금 지급에 어려움이 커질 거란 우려 속에 워크아웃 개시 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대전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의 가전 IT 박람회 CES 2024에서 첫 단독 전시관인 대전관을 운영합니다. 대전관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 파크에 마련됐으며 지역 20개 기업의 부스와 과학도시 대전 홍보관으로 꾸며졌습니다. CES 2024에서 대전에서는 대전관에 참여하는 20개 기업을 포함해 42곳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영시축제와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대덕 물빛축제 등 2024년 대표 축제 8개를 선정했습니다.
대표 축제는 대전시와 자치구, 시 산하기관 등에서 신청한 축제 가운데 지난해 축제 결과와 사업 계획을 심사해 축제 육성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대전시는 대표 축제에 자치구별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농축산 분야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해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온실가스 387만 톤을 2045년까지 271만 톤으로 30%가량 줄이고 농가소득은 가구당 2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와 고체 연료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축산단지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오는 26일 공주시 금강 신관공원 일원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공주 알밤과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대형 화로에서 알밤 구워 먹기와 알밤 샌드위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알밤 직거래 장터도 마련됩니다. 또 축제 기간 밤 생산, 가공, 방제 장비 등을 전시하는 알밤 박람회도 개최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